일단 정해진 거고 이제 18일 날 재판도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연기 중지 뭐 이런 거. 다 연기 중지 됐더라고요. 이제 입법과 뭐 행정과 사법까지 이제 전부 다. 괜찮은데? 어떻게 되는 거면 나라가 이제 총통. 주석. 위원장? 황제. 위원장.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아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큰일 났네. 네. 사람이 목표라는 게 있으면 열심히 살잖아요. 맞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되는 거 말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래갖고 이제 뭐 어찌되었든 간에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뭘까, 이 사람은? 개헌? 아니 국민들한테 관심 없겠지. 뭐 개헌? 연임제. 그렇지.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럼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되잖아, 일단. 그때 3분의 2는 일단 안 되잖아, 지금. 3분의 2 이상 안 되고,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또 옆에서 쥐어짜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를 또 해야 되잖아. 네. 두 단계가 있긴 하죠. 근데 초반에 그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지지율이 높을 때. 어차피 뭐 1년 지나면 다 꼬꾸라지잖아, 밑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글쎄, 할 수 있을까? 그거 말고 생각이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제 사법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바꿔가지고 최대한 뭐 이렇게 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불법, 지금은 합법,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런 거잖아. 소급 적용하는 거잖아. 그렇죠. 뭐 양도세 취득세는 소급 적용 안 해주면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뭐, 그래서 크게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공약도 별로 없었잖아요, 솔직히. 뭐, 공약, 괜히 이렇게 말 많이 할수록 손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이제 그 문 씨라는 사람이 있죠. 좀 문제적인 사람 좀 있잖아. 그 사람은 토론회 할 때 그냥 웃고만 있잖아,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그렇습니까? 허허허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전략으로. 예. 아무튼, 그래서 부동산 공약 얼마 안 나왔는데, 이제 책사들이 많잖아요, 책사들이. 주변에 책사들. 그 책사들 이야기를 한번 보면 알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걱정이 많지. 되자마자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사람들이 이제, 나 다주택자는 이제 사형되는 거냐, 잡혀가는 거냐,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중간에 또 중도적인 제스처를 또 보였지 않습니까? 강남 쪽에 와가지고 종부세 안 올리겠다, 제초안 해지한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믿어? 저요? 네. 전혀 안 믿습니다. 전혀 안 믿죠.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규제를 정말 안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지금의 상황이 중요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부동산을 규제하는 사람은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고 지지자들이겠죠.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지금 현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면 지금 법적으로는 2번 안 되는 거 아니야. 5년 뒤에 끝나잖아. 네. 무사하면 5년 안에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5년 뒤에 끝나면 그 다음은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습니다. 그리고 되고 나면 이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잖아. 대통령 의지랑은 크게 상관없는 거,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거잖아. 한 번만 하겠죠? 그래야지. 아니 어떻게 2번은 되겠나? 설마 안 되지. 아니 그냥 연임으로 투표 없이. 당대표도 2번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연임으로 그냥 투표도 없이? 바꾸면 되죠. 헌법도 바꾸고. 가만 있어봐. 그게 언제야? 전두환 때 아니야, 그게? 전두환 때까지 그렇게 했잖아. 그게 안 될까? 저는 그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좀 많이 같아. 민주당이 기존에 하던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건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 상승률이 규제를 하는 거지. 근본 원인은 그거지.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집값이 안 오르겠냐, 오르겠냐 이 이야기인 거지. 규제를 할까요, 말까요 이야기는 집값이 앞으로 오르고시오, 안 오르고시오 이런 이야기잖아.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치. 근데 지금은 서울 중에서도 강남만 오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 지체 높으신 분들 집이 많잖아, 재산권. 그치.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일단 묶어는 놨는데, 이제 지금 문제가 계속 톡방에서 요즘에 하는 이야기가 2달 전에는 반포 신고가 얘기하고, 1달 전에는 잠실 신고가 이야기하고, 지금은 목동 이야기 하다가, 광진, 성동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슬슬 동대문 이야기도 나오고, 서대문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야. 슬슬. 무슨 느낌이 안 듭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 확산될 거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와인잔. 그래. 확산이 이제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서민들의 이야기가 될 거고, 하반기부터 당신의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10억대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집값이 자꾸 올라.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거 봐라. 그럼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제, 지지자들이 들쑤시는데 지지자들 관심 없잖아. 관심 있겠어? 이러고 있겠지. 관심 있겠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 이제 관료들이 욕심 많은 관료들이 이제 달려들겠죠.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벌써 다 옛날에 얘기했잖아. 이제 조정 지역을 제일 먼저 지정할 거다. 토지 허가 토호제는 지정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 그래서 어디가부터 되겠냐? 송동구, 광진구, 뭐 그다음에 양천구 지역에서는 목동, 뭐 그다음에 강동, 뭐 동자 이런 데부터 지정하겠지. 그리고 과천 지정할 거고 그런 식으로 내려갈 거다. 다 이야기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올라야 규제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다주택자. 그래서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는 선이요. 무주택이랑 2주택까지는 선이요. 그 이상은 악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악마화할 수 있겠냐. 그렇잖아.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다주택자 때리는 게 맞겠냐 이번에도.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지. 다주택자들이 지금 뭐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막 개투리 해갖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러면서 톡방에서 막 어디 사세요? 갭 3,000이에요. 이거 톡방으로 500만 원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입금해 알려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 지금. 네. 저 집 하나 살라 그러는데요. 영끌하려 그러는데요. 이런 분위기잖아. 그래서 이제 쉽게 다주택자들을 때려가지고 나올 게 없어. 너무 맞아가지고 너덜너덜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그치? 그러면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뭐 세금을 많이 올린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세금을 많이 올리고 뭐 결국에는 뭐냐면 1주택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고가 1주택 똘똘한 채가 뜨고 있는데 그럼 세금을 많이 올린다는 이야기는 매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올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개, 3개 있는 애들은 여전히 나쁜 애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취득세는 안 풀어줄 것 같고. 그러면 종부세를 올릴 거냐. 근데 종부세를 어디부터 올려야 되는 거야? 6억 원 기준이 뭐고 12억 원 기준이 뭐고 9억 원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지.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12억까지는 많이 완화해 줬으니까 종부세를. 네.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올라갈 거다라는 것도 미리 이야기했고 그것도 한 25억, 25억까지는 올라가겠죠. 왜냐면 양지마을이 지금 20억 정도 하니까 25억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고가주택도 올라가고 기준도 올라가고 하면서 일부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의 규제는 여전하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서민들 규제는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그 생각이에요. 세금도 생각보다 많이 올리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도 선거 전에 했지 않습니까? 다 했죠. 세금 본인 입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부동산이 많잖아 여기는. 공급으로 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 게 사기 신도시도 얘기 나왔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신도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제껴요? 그냥 제끼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신도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먼 미래를 위해서 한 20년 뒤를 위해서 20년 뒤에 공급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청사진을 제치하는 척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청사진. 왜 이제 그 노무현이라고 하셨죠. 그 대통령이 지정했던 게 2기 신도시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제 그중에 검단 신도시라고 아직도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로열파크 이런 데 아직도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또 이게 또 노무현의 아들 친구인가? 있잖아. 그분이잖아. 문제적 사람. 문제적 사람. 그분이 시정을 했죠. 빵 장관님도 계시고, 현미 빵도 안 했던 그분도 계시고. 근데 3기 신도시 지금 입주했어요. 2025년에 입주한다고 그러거든요. 입주했어요. 분양도 못했어요. 분양도. 그러니까 이게 4기 신도시는 그럼 언제 될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이 아니고 이 다음 정권에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음 정권에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 임기 내에는 쉽지 않아. 임기 말렵에나 좀 공급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되고 있는 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사업시행 인간하거나 관리처분 인간한 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러려고 그러면 제초안을 풀어줘야 되잖아. 정비사업, 네. 제초안을 풀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별로 없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제초안을 해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돈이 되니까 할 수 있다고 쳐봐. 자, 이제 그런데 강남은 이제 공급이 가만히 놔둬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노원이라든지 뭐 그 외의 지역들 있잖아요. 좀 A급진 아닌 지역들도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데는 제초안이면 치명적이지, 치명적. 그럼 어떡할 거야? 그 길을 안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 구청장들도 있었는데 파란색 구청장도 있는데 그렇죠. 가만히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 그런 데를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아마 내 생각인데
그런 데는 용적률을 되게 많이 올려줘야 돼. 그래야 진행이 되잖아. 그래서 용적률 많이 올려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뭘 달라 그래? 내놔라. 내놔라 임대주택. 공공임대. 공공임대 그래. 그래서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는 방법은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고 B급지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도 용적률 많이 올려주고 부동산은 용적률 올려주는 건 전문이잖아. 옛날에 어디 식품 저기 자연녹지를 뭘로 올려줬다 그랬지? 4단계? 4단계인가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그 용적률 올려주는 것도 잘하잖아요. 잘해. 주특기야.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부동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다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이명박 다음으로 이게 그 이명박은 삽질 건설이었고 여기는 이제 주택이 어떻게 하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종상향. 종상향. 전문가죠. 종상향, 4단계 종상향. 어지러져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규제를 풀어가지고 풀지 않을까. 근데 제 초안은 지지자들의 성향상 10배 건들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제초안에 대해서 누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지? 아는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그렇죠. 안 푸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 이렇게 뭐 부담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 자기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하는 데만 뭐 제초안 안 한다든가. 특히 선도지구 중에서도 제일 빠른데 이런데. 그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법을. 그럴 수는 있겠네. 그 총통인데 안 되겠어?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괜찮은데? 크게 봐야 되나? 대푸마를 사야 되나? 대푸마. 예.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주택이나 2주택이라면 크게 걱정할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다주택이죠. 어쩔 수 없이 나 같은 다주택자들이지. 그거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인데 아마 더 쫄았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 거라고. 적폐, 집값 올리는 새끼들, 뭐 이런 거, 너희들 때문에 집이 올라 이런 거 여전하잖아. 전세 대출을 없애야 다주택자가 다 죽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프레임이 또 확장돼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적폐라는 단어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내란 세력 이렇게 다주택자 있고 내란 세력 이렇게 5개의 혐의로 12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말씀하신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란도 확정은 안 됐지만 죄죠, 그건 죄고. 이게 중요한 거죠. 다주택은 범죄로 취급해야 된다. 소병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범죄자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말이 됨? 아니 그러니까 집이 오르는 게 개인이 집을 사서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기본적으로 K의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식해요. 그게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사람 잘못하면 계엄할지도 몰라. 이 정도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이 정도면. 아니 국가가 공급을 해서 집이 오르는 거지. 개인이 집 공급을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자본주의가 장착이 안 돼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0.1mg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근데 이걸 지지를 받았다는 게 박수치고 댓글 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게 49%나 됩니다. 뭐 그 사람들이 그러겠네. 뭐 40, 50대가 어차피 계속 다시 해주니까. 나도 50대긴 한데 좀 그렇네 50대가. 이 프레임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하도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리모 씨로 바뀌고 나니까 왜 실명을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아니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그러고 싶어. 왜? 그냥 자유잖아. 진곤이 형도 그러던데. 나 자유.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 나 자유 있다고 자유. 나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자유. 다들 이름을 안 부르시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주택자들은 더 쫄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엔 다주택자들은 이제 지방 거를 물 들어오면 다 팔고 나올 거다. 이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팔고 나올 거다. 그래서 똘똘한 한채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죠. 1주택은 못 건드리니까 안전빵이잖아요. 그죠? 이제 고가 1주택은 조금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예, 그렇다. 그리고 이제 중급지 정도의 이제 재건축 아파트 중에 지분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은 상당한 메리트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성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재개발 이런 것도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서 빌라업자들이 이제 그 빌라업자들의 큰 장이 한번 서겠죠 또. 벌써부터 빌라 이거 괜찮아요 이런 문의가 많은 걸 보니 또 열심히 또 활동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또 야, 생명력이 와 진짜 대단해. 잘 버티셨네. 아니 뭐 집이 뭐 이렇게 안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압구정에도 집 있고 뭐 어디도 집 있고 막 다 부자들이야, 그렇지? 돈이 되니까 안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큰 장이 이제 재개발 초기 재개발해갖고 큰 장이 또 한번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주택이 많은 상태에서 그 초기 재개발 빌라 같은 걸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은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5년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뭐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묶어놓으려고. 그렇지. 공시가격도 낮고 이러니까 아주 극초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10개 하면 한두 개 정도 돼가지고 2억짜리가 10억 되고 이런 데도 많은데 그거는 10개 중에 2개가 2억짜리가 10억이 되는 거고 그럼 차라 그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별로 보잘것 없는 거잖아 사실. 그치? 10개 중에 2개 되는데, 뭐 2억에서 8억 됐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그냥 좋은 거, 재개발, 재건축도 좋은 거 하나. 이런 거 해야지. 그런 것들에 빠지면 안 된다.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빌라 같은 거 사게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예상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바뀐다 그래서 집값이 내리지 않는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왜? 집은 대통령이 가격이 올리고, 뭐라 그랬지? 아까 총통? 그 사람이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다. 그거 봐라. 문재인 때도 맞지 않냐.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든 많았지 않냐. 마지막에 그 최장수 국토부 장관님께서 한마디 하고 하셨잖아요. 빵이라면 좋겠어. 밤새 만들겠다고. 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값을 결정하는 거는 수급하고 금리 아닙니까? 금리를 정부에서 바꿀 수 없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금리의 방향은 이미 한국은행장이 바꾸는 게 아니잖아. 한국은행은 그 경기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최대한 좋은 부분을 찾는 거지. 합리적인 그 중립 금리를 찾아가는 거지. 그 사람이 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고 있는 건데 그 경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중립 금리를 찾아내는 사람이지. 그 금리 상황에 맞추는 사람들이지 금리를 조정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사실 우리가 근데 2.25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경기가 그러니까 2.5로 낮추는 거고 경기가 그러니까 2.5로 올리는 거라 이거지. 그렇다 보면은 이 금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그럼 금리는 근데 몇 번 내려가겠어요? 이 경기. 그런데 금리의 방향을 찾는 사람이 집값 때문에 금리의 방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아서 그 여파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실기하고 있다. 실기 한국은행이. 이 뭔 짓이에요? 대치동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지? 나 방송 못 하겠다. 여기.